호남이 다른 도하고 교류가 비교적 작습니다. 그렇죠. 호남 밖에 나가면 호남 향후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호남 안에는 다른 도 향후회가 없습니다. 호남끼리만 살고 있어요. 예. 제주도 가도 서울 향후회까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라도에는 타도 향후회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끼리 사니까 교류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전라도가 이 대외적으로 이 개방 체제를 가지고 나가려면은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전라도의 국내화, 이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투표 양상도 닳고, 더구나 이번에는 이 전라도 출신의 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뿐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썼을 때 개화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쇄국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앞으로 그 많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호남이 다른 도하고 교류가 비교적 작습니다. 그렇죠. 호남 밖에 나가면 호남 향후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호남 안에는 다른 도 향후회가 없습니다. 호남끼리만 살고 있어요. 제주도 가도 서울 향후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에는 타도 향후회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끼리 사니까 교류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전라도가 이 대외적으로 이 개방 체제를 가지고 나가려면은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전라도의 국내화, 이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투표 양상도 닳고, 더구나 이번에는 이 전라도 출신의 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뿐만 그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를 가장 많이 한 분이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회를 통해서 뭐 이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안정감과 신뢰감, 이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책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야당의 선거 전략에서 반사 이득을 보는 것도 있다. 야당이 그럼 뭘 잘못했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요, 좀 그 터무니없다 할까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후보가 같은 몸통이라고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같은 몸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후보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하고 후보를 겨뤘고 또 그 이후 그 공천을 통해서 이 친박이 거의 몰살됐고, 그렇죠. 학살을 그리고 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 세종시 문제라든지 항상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치 상태에 있었지, 뭐랄까, 같이 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무슨 상하 관계라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제 그런데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데 현실하고 동떨어졌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정희 그 후보 효과도 컸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정희 후보가 그 박근혜 후보를 신상 문제까지 공격할 때, 그것이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위에 그렇게 걸맞지 않는 것이고, 안정감을 바라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줘서 진보에 대한 이 거부감을 좀 줬다. 그 대신 또 이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반진보로 돌아섰다. 그것이 이득을 가져온 거다. 막 그 외에 그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선거 그 진행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아주 이 효과적이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 야당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 것을 저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화갑 전 대표님도 선거하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투표율이 예상과 달리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전통적인 그 공식에 따르면은 이제 야당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공식인데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이거 문재인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드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은 야당이 된다.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아는 언론계에 있는 후배들한테 이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자꾸 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메시지가 들어온 거 보면은
민주당이 1, 2% 앞서간다. 네. 예. 그렇게 말하고 거의 방송 3사가 그렇게 나왔다. 네. 심지어 이 JTBC에서도 이 앞서는 걸로 나왔다. 네. 막 그런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 JTBC 한번 알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똑같이 나왔다. 예. 그렇게 제가 답을 들었고 나중에 그 출구조사, 그것을 그 발표 전에 누가 알려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크게 초조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서 이제 안심을 했죠. 예. 호남 지역 지지율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간신히 2자릿수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이나 또는 신한국당 그때 얻은 비율에 비하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높아졌죠. 그러나 저는 중간중간 여론조사 결과나 그렇게 낮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이거보다 높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2조 말에 말이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썼을 때 개화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쇄국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앞으로 많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호남이 다른 도하고 교류가 비교적 작습니다. 그렇죠. 호남 밖에 나가면 호남 향후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호남 안에는 다른 도 향후에가 없습니다. 호남끼리만 살고 있어요. 제주도 가도 서울 향후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에는 타도 향후에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끼리 사니까 교류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전라도가 이 대외적으로 이 개방 체제를 가지고 나가려면은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전라도의 국내화, 이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투표 양상도 달고 더구나 이번에는 이 전라도 출신의 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 때도 전라도에 불이익을 줬다는 게 다 알고 있어요. 본인도 광주 가서 그걸 사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준 그 사람한테 몰표를 주는 이런 투표 형태가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라도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들어서게 될 박근혜 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렇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 통합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민 대통령, 국민 통합 대통령 또는 정치 쇄신 대통령. 그래서 이제 투표에 이긴 이후는 누가 나한테 투표했냐, 누가 반대했냐 이걸 다 잊어버려야죠. 그럼요.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될 국민이고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국민도 돌봐줘야 되고 저 국민도 돌봐줘야 되고